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책입니다. 벌써 10월 말입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면 아마도 11월이 됐을 겁니다. 11월 참 쓸쓸한 달이죠. 제가 좋아하는 슈베르트가 떠난 달이 11월이었습니다. 아마 19일일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11월을 희망의 달로 바꿔봅시다. 김정은이 또 도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35분이군요. 평안남도 평양 인근 순천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로 쏘았는데 올해 들어 무려 12번째 도발입니다. 지난번 SLBM을 쏜 지 29일 만이죠. 참 부지런히 도발을 하는 셈입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올까요? 이 문제가 묘한 게 김정은은 어제만 해도 문 대통령의 모친상 빈소로 조전을 보냈습니다. 강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보내면서 문 대통령께도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어제 청와대 발표죠. 전문가라는 분들 해석이 참 뻔한 말이었습니다. 지난 5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뒤에 북한은 미국에게 연말까지 해법을 가지고 오라고 압박했는데 그 차원의 도발일 것이다.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김정은이 미국대로 관심 가져달라고 어리광이라도 부린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죠. 북한이 최근 연이어 발사하고 있는 미사일들이 무엇인가 하면요. 새로운 무기체계 실전 배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북한이 핵 공격을 할 때 미국을 향해서는 ICBM, 우리를 향해서는 노동미사일에다가 핵 무기를 실어 쏘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이젠 저고도로 나는 단거리 미사일이 전술 핵무기를 싣게 됐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김정은의 핵무기 실전화가 완료됐다는 것이죠. 핵 고도화된 겁니다. 오늘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도 90km로 370km를 날아갔는데 아직도 우리 국방부는요. 이 미사일의 재원은 물론 그저 발사체라고만 하면서 한미 간에 분석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제대로 분석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국방부는 미국이 줄 정보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런데도 한미일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인 지소미아의 파기를 결정했으니 참 대단한 배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짱 좋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국방부는 지금 또 분석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청와대는 기껏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해서 NSC 상임위원회의라는 것을 열었을 뿐입니다. 솔직히 미국은 더 믿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단거리 미사일은 어느 나라나 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지난번에 쏘았던 이스칸데르도 그리고 북한판 에이테킴스 미사일도 괜찮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은 내 친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벗겨먹는 나라로 묘사했고요. 벗겨먹는 나라. 그래도 한미 동맹이 튼튼하다고 하면 솔직히 들판에서 풀을 뜯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고립주의, 이른바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쌓아왔던 신뢰를, 동맹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요.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무장 강화에 나설 겁니다. 미국을 믿지 못하죠. 머지않아 핵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김정은이 핵무장을 막지 못할 테니까 말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인재영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찬주 전 이작전사령관, 그러니까 이군사령관이죠. 그리고 안병길 부산일보 전 사장은 배제가 됐습니다. 이라크전 때 혼자서 전장을 누볐던 이진숙 전 MBC 보도본부장은 포함이 됐군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 조선일보는 인재영입 첫 발부터 스텝이 꼬였다고 비꼬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분들 몇 면을 보니까요. 교수 2분과 기업인,
그리고 청년 대표라는 백경훈 씨, 그리고 여성유권자연맹이라는 단체 양금희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이 청년 대표를 황교안 대표 바로 옆에 세웠더군요. 이진숙 씨는 줄 끝에, 맨 끝에 서 있고 말입니다. 솔직히 좀 실망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랬죠. 국회는 로마 공화정 때 원로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요. 이 명단이 황교안 대표가 그토록 공을 들였다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요, 이진숙 씨 외에는 당사자들이 원해도 제가 말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백경훈이라는 청년이 눈길을 끌더군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말이죠. 어려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망설이다가 하는 겁니다. 백경훈 씨, 아니나 다를까 지난달 24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단에 올랐던 청년이었습니다. 조국 씨가 딸과 아들에게 만들어준 스펙으로 어지는 등에 지나간 것에 분노를 해서 연단에 오른 청년을 모든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자신은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었다. 솔직히 저 자신도 분노했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요, 그는 연단에 올라 광장에 서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더군요. 누가 보더라도 그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일찍 잃고 본인의 말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계에 부딪힌 청년이었고, 그래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광화문에 와서 연단에 오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그는 이미 한국당 공천을 받아 시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청년이 여는 미래라는 단체의 대표였습니다. 저도 그 단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당 비례대표로 의원이 된 신보라 최고위원이 대표였던 단체죠. 한때 제가 그곳 초청으로 강연까지 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광장에 서는 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고 말하면서 평범한 청년으로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를 영입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정권에서 적폐로 몰린 박찬주 대장 같은 군사 전문가를 배제하면서 이 젊은 정치 지망생을 청년 대표로 포장해서 영입했다는 것에 저는 정말 실망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이 정도의 수준으로 이 정도의 인사로 대한정당이 되겠다, 수권정당이 되겠다 이러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냥 코미디로 보일 뿐입니다. 자, 이제 민주당 조금 쉽겠습니다. 이해창 민주당 대표는요,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의 초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에 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공격하니까 아마 부담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 이렇게 말했죠. 언론 보도가 참 재밌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저 아래 구석에 이 기사를 올리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찬 조국 언급 한 번 없이 국민께 송구. 그도 그럴 것이요. 40분간 간담회를 하는 동안 조국이라는 이름은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지도부 책임론에는 인신 공격하는 것이 혁신은 아니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 그동안 그 많은 인신 공격을 앞세웠던 적폐청산, 이른바 적폐청산은 그러니까 혁신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선거가 5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도부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라는 말이다. 이러면서 당내 반발도 일축했습니다. 하긴 이해찬 대표는요, 정치 30년에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면서 야당인 한국당에 이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런 말도 덧붙였더군요. 이렇게 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게 발목 잡는 것을 처음 본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안보위기, 경제폭망이 전부 다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런 여당이 처음이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당. 어떻습니까? 이해찬 대표가 검찰을 공격하는 것도 여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보기에 검찰은 사람 잡아다가 족치는 곳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자신이 군 검찰에서 조사받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자, 검찰 개혁이 과연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는요, 이 간담회를 두고 조국 사퇴 16일 만에 등 떠밀려 사과, 이런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중앙일보 제목이 참 날카롭습니다. 이해찬, 조국 사퇴 사과는 3문장, 야당 검찰 비판은 10문장. 자, 오늘 1부 끝은요, 아침 신문의 칼럼 얘기로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 칼럼입니다. 이분의 글을 읽을 때마다 그 제기에 깜짝깜짝 제가 놀라곤 합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퇴임 이후가 그리 두려운가? 좀 무섭죠? 글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세계 최초의 경험을 안겨줄 공산이 크다. 그러면서 이현주 의원이 했던 말, 두 전직 대통령과 수백 명의 정적을 제거하고 돌아보니 임기 후가 겁이 나는 것이냐, 이 말을 인용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우리들 병원에 1,400억 원 특기 대출을 한 것에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상태란 말도 뒤에 덧붙였습니다. 이 글의 끝은 비수 같습니다. 명심하기 바란다. 금배지에 현혹돼 공수처를 허용한다면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를 만든 공범으로 기록된다는 사실을. 참 무섭습니다. 자,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아마 옐로우 카드를 받겠죠.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